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지식생활의 내과 전문의 김성진입니다. 혹시 몸이 자꾸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유 없이 체력이 떨어지고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 있다는 말에 놀라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말 없는 장기, 바로 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간은 지금 과연 안녕하신가요?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가 넘는 일을 처리하는 마스터 화학 공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간의 존재를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할까요? 그리고 왜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리며 아플 때도 소리 내지 않을까요? 간이 보내는 미세한 위험 신호들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도 있습니다. 오늘 1편에서는 간의 놀라운 역할부터 왜 침묵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고 여러분의 간이 보내는 숨겨진 위험 신호들을 해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내과 전문의로서 간 건강관리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희망적인 첫걸음을 제시하여 여러분의 간을 지금부터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겁니다. 간 기능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간이 보내는 조난 신호 탑5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간 건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지식생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에 대한 좋아요와 다음 편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간은 단순히 쓸개즙을 만들거나 알코올을 해독하는 정도의 장기가 아닙니다. 간은 수동적인 필터에 머무르지 않고 무려 500가지가 넘는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장기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중앙 처리 장치 CPU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CPU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 몸도 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이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역할들을 수행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간은 물질 대사의 허브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영양분으로 흡수됩니다. 이 영양분들이 간으로 들어오면 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통해 들어온 포도당은 간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거나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공됩니다. 단백질은 분해되어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지방 역시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저장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간은 인체의 에너지 균형과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의 물질 대사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섭취한 영양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간은 중요한 합성 공장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필수 단백질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혈액 내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간에서 합성됩니다. 알부민이 부족하면 혈액 속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몸이 붓는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먹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혈액 응고인자들도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단백질 합성이 원활하지 않아 온몸이 붓거나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쉽게 멎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은 우리 몸의 강력한 해독센터입니다. 간의 가장 잘 알려진 기능 중 하나일 텐데요. 우리가 섭취하는 알코올, 복용하는 약물,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폐물 등 유해 물질들을 무해한 물질로 전환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는 해독 작용의 중심입니다. 간이 없다면 이러한 독성 물질들이 체내에 축적되어 심각한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쓰레기 처리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밤낮 없이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넷째, 간은 담즙을 생산합니다. 담즙, 즉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되어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소장으로 분비됩니다. 담즙은 소장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의 소화 및 흡수를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방을 작은 알갱이로 유화시켜 소화효소가 작용하기 쉽게 만들고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래된 적혈구가 파괴될 때 생성되는 황색, 색소인 빌리루빈과 같은 특정 노폐물들을 담즙에 실어 몸 밖으로 배설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섯째, 간은 강력한 면역 감시자입니다. 간에는 쿠퍼세포라는 특수 면역 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세포들은 장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세균이나 다른 병원체를 식별하고 파괴하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즉, 간은 단순히 대사기관을 넘어 인체의 중요한 면역기관으로서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장에서 흡수되는 수많은 물질 중 해로운 것을 걸러내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각적인 기능을 통해 간은 인체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간의 기능 부전은 단순히 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진대사, 면역, 영양소 가용성 등 우리 몸 전신에 걸친 시스템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간이 망가지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간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우리를 자주 놀라게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장기입니다. 이 별명은 간 건강에 대한 가장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간은 침묵할까요? 그 이유는 간의 실질, 조직에는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세포가 거의 분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간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지어 큰 종양이 자라더라도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아차릴 만한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증상은 종종 질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간의 손상이 심각해진 후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섬뜩한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간 질환은 서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병리학적 연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간 질환의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건강한 간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으로든 간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염증, 즉 간염이 발생합니다. 이는 바이러스, 특히 한국에서는 간암의 주요 원인인 B형 간염 바이러스, 과도한 알코올 섭취,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 축적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간에 염증이 생기면 간이 붓고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계속되면 간은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간의 섬유화, 즉 흉터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피부에 상처가 아물면서 흉터가 남는 것처럼 간 내부에서도 흉터 조직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염증이 반복되고 섬유화가 계속되면 간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 흉터 조직이 심각하고 비가역적으로 진행되어 간의 내부 구조를 파괴하고 혈류를 방해하는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이를 간경변, 즉 간경화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간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간경변은 간의 구조적 회복이 불가능한 돌아올 수 없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간 이식 외에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간경변은 간세포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만성적인 염증과 간세포의 파괴 및 재생 과정이 반복되면서 암세포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간경변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간암 발생 위험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높아집니다. 간의 침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의 손상이 천천히 그리고 증상 없이 축적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각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질병이 간경변이나 간암과 같이 비가역적인 단계에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간암의 경우 직경 10cm의 종양이 자랄 때까지도 환자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이렇듯 간은 끝까지 침묵하며 우리의 방심을 유도하므로 선제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종 늦게 나타나지만 우리 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전환 신호를 해독하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의 침묵 때문에 증상을 무시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이러한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 신호는 바로 황달입니다. 피부와 눈의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인데요. 이는 우리 몸의 오래된 적혈구가 파괴될 때 생성되는 황색 색소인 빌리루빈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건강한 간은 빌리루빈을 처리하여 담즙으로 배설하지만 간 기능이 손상되면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혈액 속의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면서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것입니다. 황달은 간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적신호이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황달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변 및 대변색의 변화입니다. 혈액 속 빌리루빈이 증가하면 신장을 통해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소변색이 평소보다 훨씬 진한 갈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콜라색처럼 진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빌리루빈이 장으로 제대로 배설되지 못하면 대변의 색이 옅어지거나 회백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색깔 변화는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음은 전신 피로 및 권태감입니다. 지속적이고 극심한 피로, 몸이 축 처지는 쇠약감, 이유 없는 메스꺼움, 식욕부진은 간 질환에 흔하지만 비특이적인 증상들입니다. 이 증상들이 비특이적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곤해서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간과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점차 심해진다면 에너지 대사 및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간의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부 증상입니다. 우측 상복부의 답답함이나 압박감, 때로는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간은 갈비뼈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기 어렵지만 간이 붓거나 주변 장기에 압박을 주면서 불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진행된 경우에는 알부민 수치 저하와 간 혈관, 내압력 증가로 인해 복강에 물이 차는 복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다리가 붓는다면 이미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특히 황달과 같은 특정 징후와 함께 나타날 경우 즉각적인 의학적 주의가 필요한 중대한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난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의 간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간 건강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 기능 검사, 해석 및 그 이상의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면 간 기능 검사, 즉 LFT 검사를 많이들 하시죠. 이 검사는 혈액 내 특정 효소와 단백질 수치를 측정하여 간의 상태를 평가하는 혈액 검사입니다. 주요 혈액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ST, SGOT와 ALT, SGPT 이 두 가지는 간세포 내부에 주로 존재하는 효소입니다. 간세포가 손상되거나 파괴되면 이 효소들이 혈액으로 흘러나와 혈액 내 수치가 상승합니다. ALT는 AST보다 간의 더 특이적인 지표로 간주되므로 ALT 수치가 높다면 간 손상을 더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효소는 주로 담관에 존재하며 특히 알코올 섭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담즙 흐름의 장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 손상이나 담관 질환 시 민감하게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빌리루빈입니다. 앞서 황달 증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리루빈은 황달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이 수치를 직접 측정하여 간의 노폐물 처리 및 배설 능력을 평가합니다. 수치가 높으면 황달의 원인이 되며 간의 빌리루빈 처리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상 범위는 검사 기관 및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검사 결과지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정확한 해석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종종 오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정상적인 간 기능 검사 수치가 건강한 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의 간 건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 기능 검사가 주로 간세포의 급성 파괴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만성 간염이나 간 섬유화처럼 간 질환이 서서히 그리고 만성적으로 진행될 경우 간세포의 파괴 속도가 혈액 속 효소 수치를 크게 높일 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10에서 20%, 심지어 일부 간경변 환자에서도 간 수치가 정상 범위 내로 나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 기능 검사 수치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화재 경보기가 작은 연기에는 울리지 않다가 큰 불길이 치솟은 후에야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이미 내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는데 피검사 수치는 정상이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병이 깊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때문에 특히 음주,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간 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혈액 검사와 함께 복부, 초음파와 같은 영상 검사를 반드시 병행하여 간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확인하는 것이 간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순한 수치 해석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적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간 건강을 위한 작은 시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편에서 간을 살리는 음식들을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바로 술자리에서 물을 자주 마시고 식단에 신선한 채소를 한 접시 더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간을 위한 큰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인의 간 시리즈 1편 500가지 일하는 간, 당신은 방치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침묵의 장기인 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셨습니다. 오늘 이 김성진 내과 전문의와 함께 간이 물질 대사, 해독, 단백질 합성, 담즙 생산, 그리고 면역 감시자 역할까지 무려 500가지가 넘는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마스터 화학 공장임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간이 왜 침묵의 장기라 불리며 통증 없이 염증, 섬유화,
간경변, 간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무서운 비밀을 아셨을 겁니다. 황달, 소변색 변화, 만성 피로, 복부 증상처럼 간이 보내는 조난 신호. 탑5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우셨죠? 특히 간 기능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숨겨진 진실까지 확인하며 혈액 검사와 함께 복부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의 중요성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간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간 건강은 우리 몸 전반의 건강 수명과 활력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간을 살리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중요한 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보호하는 기적의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을 해독한다는 대중적인 믿음의 진실과 거짓,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슈퍼푸드들을 공개할 테니 이 편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간을 살리는 진짜 비법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식생활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간 건강을 위한 지식은 계속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음 2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